자, 더 증시 라이브 투자 전략 함께할 분 알파경제 김종효 회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45분 정도까지니까 한 13분 이제 털어야 됩니다. 잘 털어야 되는데 어제 예고해드린 바 화장품 얘기를 좀 해보자. 관심은 많은데 주가는 조금 지금 약간 심드렁한 상태. 어제 중국인 관광객들 실제적으로 유입되는 거 막 얘기했잖아요. K 컨텐츠의 효과. 그래서 호텔 숙박업소 얘기했고, 자 화장품 포인트 뭘로 잡아갈까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화장품이 작년에도 하반기에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럼 뭐 소비가 떨어졌나 수출이 떨어졌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계속 수출은 늘었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네. 전체적인 트렌드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화장품이 7월부터 이렇게 꺾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미리 당겨간 물량도 있을 테고, 네. 그다음에 11월, 12월 최대 소비 시즌을 기획해서 가져간 물량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전체 총량은 늘어나는데 MOM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일단 하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2분기에 발표된 실적들이 예상을 다 하회하면서 네. 뭐 큰 종목들이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것들이 뭐 툭툭 떨어진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다라는 것. 그래서 분명히 이제 중국인들은 많이 오고 외국인들은 많이 오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뭐 올리브영 효과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반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성장 속도가 안 나오면 결국 주가라고 하는 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소 뉘앙스는 중립 이하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으면서 네. 이제 아웃바운드 수출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인바운드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그나마 좀 골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압축. 네, 그러니까 작년에 화장품 말씀드릴 때는 저는 뭐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 외에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네. 만약에 지금 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중국인들이 들어올 것 같아서 본다면 인바운드에도 좀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저께도 GS P&L이 더 좋지만 호텔 신라를 말씀드렸던 건 오른 게 없고 네.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들어왔을 때 뭐 비중은 얼마 안 되더라도 호텔이 좋아지는 거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도 이제 뭐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그런 화장품 중에서 뭐 봐야 되라고 하면 정말 오래된 종목이고 이제는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코스알엑스도 가지고 있고 중국인들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그래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고급 브랜드 네. 아모레파시픽 같은 걸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위험한 전략 아닐까? 위험한데 저는 그래도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다 걸릴 수 있는 걸 봐야지. 지금은 아웃바운드에만 이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화장품 투자는 뭐 근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둔화되고 있으니까 하지 않는 게 맞는데 만약에 본다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다 걸릴 수 있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럼 아마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와서 올리브영에서 많이 사는데 그렇죠. 플랫폼. 그게 예전처럼 뭐 면세점 가서 사는 게 아닌데 네. 왜 이제 그게 인바운드에 안 걸리냐라고 말씀해 보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인바운드보다는 아웃바운드 쪽에 포커스를 두면서 수출량이 늘어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준비된 그림을 뭐 한 두 장 정도 보실 텐데 이제 첫 번째 준비된 그림 보시면 어떤 자료죠? 8월 달에 나타난 이제 국가별 비중을 살펴봤을 때 7월까지의 누적으로 보면 북미가 좀 더 많이 팔았는데 네. 그런데 8월 달만 보시면 여전히 중화권이 또 1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중화권은 중국 포함해서 뭐 그렇죠. 뭐 동남아, 대만이라든 뭐 아니 동남아 빼고요. 동남아 저 따로 돼 네, 있고.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빅4 정도를 뽑으면 중화, 북미, 유럽, 동남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비중들로 놓고 봤을 때 보면은 결국은 비중 큰 데가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8월 달에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어떤 흐름이 나타났느냐? 인도 같은 데가 올랐다는 거죠. 중동 인도. 근데 이런 데 비중이 얼마 안 돼요. 저렇게 늘어봐야 저게 이제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총량 기준으로 봤을 때 MOM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아까 얘기했던 빅4 같은 것들이 늘어야 되는데 뭐 중국 제자리고
그다음에 뭐 북미도 뭐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고 일본은 조금 지난달에 뭐 원인을 모르게 심각하게 좀 많이 떨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원래 계절적 특성으로 봤을 때도 일단 하반기가 좋지 않았던 데다가 네. 2분기 실적도 조금 실망스러웠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나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 요인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건 분명한데 이 단기적인 이런 노이즈들을 좀 고려해 볼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업체들이 또 슈팅스타처럼 돋보이는 기업들이 지금 이미 나왔잖아요. 뭐 APR이나 달바글로벌 신규 상장해갖고 주가가 이미 증명을 해줬는데 전통적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완전히 주가 몇 년 동안 지금 늘어지죠. 약간 극명한 현상들이 좀 있어서 이것 뭘까? 그리고 또 군수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난 걸로 같아요. 상장 기업도 많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회복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렵죠. 거기 뭐 코카콜라 사업부 아마 판매하는 매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물론 화장품은 그래서 별개지만. 네, 과거에는 이제 그 합병을 통해서 계속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었던 대표적인 기업이어서 뭐 PR 40배를 받아도 싸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LG생활건강이지만 그렇죠. 반대로 이제 중국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줄줄줄 흘러내렸던 그래서 좀처럼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엔 뭐 좀 더 공격적인 구조조정이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아모레퍼시픽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중국을 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민정 그 장녀였죠. 처음에 나와서 공격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네. 물론 다른 문제로 아모레퍼시픽? 낙마했지만, 네 아모레퍼시픽에서 이제 앞단으로 나와서 이니스프리도 그 개혁하고 뭐 했지만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다시 뒷단으로 밀려났고 현재적인 구간에서 다시 이제 원래 그 회장이 돌아오면서. 네. 다시 이제 공격적 영업을 통해서 코스RX 같은 것들을 사면서 그나마 아모레퍼시픽은 뭐 기존 브랜드는 중국에서 잘 정리된 가운데 네. 코스RX의 확장까지 이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제 인바운드 쪽에서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객 왔을 때 예전처럼 살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거의 많지 않죠. 예전처럼 면세점 가지도 않을 거고 네. 면세점 간다고 해서 뭐 예전처럼 뭐 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고급 화장품 살 가능성은 없는데 뭐 예전에 뭐 설화수 신드롬처럼. 네,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온다라는 기대하에서 만약에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면 저는 그 과거에 뭔가 그래도 인바운드 쪽에 걸려있던 종목군들의 반응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테마 쪽으로 보면 뭐 한국 화장품도 있고 뭐 코리아나도 있고 여러 종목군들이 있지만 네. 그런 종목군들은 뭐 전혀 펀더멘탈이 동반되지 않는 종목군들이니까 네. 그나마 펀더멘탈이 동반되고 내년 실적 당겨왔을 때 PR이 지금 20배 초반대로 내려와 있고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그다음에 만약에 중국의 인바운드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플러스 알파 뭐 1, 2%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가를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작년 올해 초처럼 한국콜마 코스맥스 볼 때가 아니라 중국인들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인바운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기대가 있는 종목. 네. 실제로 그게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거는 다음 달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봤을 때 그런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화장품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부정의 이 각인이 좀 있어요. 이유는 뭐 아까 이제 김종인 의사가 말씀하신 것 중에 뭔가를 미리 당겨온다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영진들이 주가 예를 들어서 APR이다. APR 뭐 주가가 좀 불리시하잖아요. 굉장히 올랐죠. 근데 뭐 밑에 이제 그 마케팅이나 이쪽 부서들한테 상당히 많이 텐션을 준다는 거죠. 3분기 걸 자꾸 끌어오는 거지. 미리 당겨와서 이 주가를 설명하기 위한 합리성에 대해서 이제 요즘 뭐 PR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뭐 IR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할 거리들을 찾는데 좀 무리수의 개념이 좀 강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고유 브랜드에 대한 예전에 이제 그 화장품 그러면은 뭐 면세점의 샤넬, 디올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입센로랑, 랑콤 뭐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있었잖아요. 네. 그 뒷단에 이제 SK2가 들어오고 또 뭐 시슬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브랜드는 아직도 그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LG생건이나 아니면 그 아모레퍼시픽이 그걸 추종하다가 약간 목에 찼었죠. 잘 쫓아갔는데 그 뒤에 이제 신생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APR 뭐 그 달바글로벌
근데 이 APR이 하는 형태는 장원영이라고 하는 모델을 쓰는데 그 친구가 지금 모델의 메디큐브라고 하는 이 고주파도 하고 있지만 경쟁업체 화장품 광고 모델도 하는 것 같아. 어뮤즈? 이게 뭐지? 어떤 김종효라는 스타가 코카콜라 광고도 하고 페시콜라 광고도 해. 근데 이제 화장품과 기기, 의료기기, 좀 약간 다를 수 의료기기라는 있는데. 차원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지?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가는 롱런 전략이 아니라 막 일단은 몰아쳐가지고 플랫폼이 올리브영이라고 하는데 막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거지. 전통적으로 가져갔던 그런 업체들은 주가가 좀 늘어져서 몇 년 동안 흘러 있고 신생 업체들은 슈팅 투자처럼 빡 올라왔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매출을 계속 당겨오는데 좀 무리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어서 저주가 상태에서는 밑에 있는 기업도 그렇고 올라가 있는 기업도 그렇고 별론데?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고급화 전략을 추종했던 두 업체가 고밸류를 받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 중에서 소위 이제 기초 화장품 그다음에 뭐 마스크, 팩 가성비로 막 이제 몰아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미백 그다음에 뭐 선크림 네. 이런 것들이 뭐 대거 올라가면서 그때 뭐 조선미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이제 한번 또 붐이 불었고 콘텐츠가 또 맞물리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말씀하셨던 의료기기, 그러니까 의료기기라기보다는 미용기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미용기기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상장한 달바글로벌 이런 것들이 조금 낯선 상황이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제가 보기에 한 사이클은 크게 돌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줄어들 거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마지막 그림 보시면 지금 전망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화장품 수출은 내년에도 늘어날 거로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모멘텀은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고밸류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밸류는 이제 적정하게 내려왔는데 선택과 압축. 네, 만약에 이제 그 중국인들이 정말로 많이 왔을 때 뭔가 모멘텀이 움직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면 그냥 마지막 남아있는 건 기대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또 숫자로 보여주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니까 숫자를 검증하는 건 뭐 제가 보기엔 뭐 10월 달이나 가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당장 놓여 있는 종목 중에서 최근에 화장품들이 다 빠졌는데 네. 그러면 아무거나 다 골라야 될 거냐?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LG생활건강은 뭐 제가 보기엔 탈락이고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 정도는 그런 기대감 정도가 있는 데다가 네. 코스알엑스가 여전히 좀 좋다. 정도. 코스알엑스. 네. 오케이. 결론은 다 나왔어. 네. 전체 마켓을 봤을 때는 좀 둔화되는 느낌을 준다. 이게 이제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성장 물론 속도가 우리가 다 맞을 수는 거죠. 없죠. 그럼요. 이러다가 또 네. 뭐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또 뭐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케 화장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자, 하여튼 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시간은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마감 또 잘 준비해 주시고요. 더 증시 라이브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